1번 문제. 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15년도 1회, 20년도 4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 중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 단,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구호 표지를 먼저 그리실 때 사각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시고 중심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색상을 입혀줍니다. 여기까지 그리시게 되면은 그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라는 명시가 있었으니 바탕색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해당 그림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녹색, 여기는 흰색,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리시면은 해당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답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표는 안내 표지에 대한 8가지 내용인데 해당 표지들은 아직 응급구호 표지 제외하고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암기는 해주지 마시고 눈에만 익혀주세요. 그리고 2014년도 3회 문제 중에 이 안내 표지의 종류 4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으니 공부를 하실 때 이 8가지 중에 여러분이 암기하기 편한 4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해 협조에 대한 내용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고 문제 자체가 쓸데없이 긴데 다 필요 없고 위생시설의 종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시설의 종류로는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면 목욕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면시설 따로 목욕시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답을 기입하게 되면 법규 문제이므로 오답이 되니 이 한 세트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암기하실 땐 휴, 세, 목, 세, 탈, 수로 암기하시고 휴, 세면대에서 목욕한 후 세탁물을 탈수한다 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학습의 원리 4가지를 쓰시오. 일관성의 원리,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가 있으며 암기하실 때는 일시적 관계, 일시관계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19년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여기도 쓸데없이 말이 긴데 여기서 포인트는 심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사의 종류 4가지로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능력심사 따로 생산체계 심사 이렇게 따로 적으시면 오답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암기하실 땐 예서 기재 예서라는 사람이 기재했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도 있긴 한데 기사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으나 옆 동네 산업기사에서는 심사 기간까지 쓰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 이제 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심사 기간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14년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사업장 무죄의 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무죄의 운동을 추진하던 도중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다 필요 없고 법문제에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4가지를 쓰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 두 번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세 번째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네 번째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에 의한 재해, 다섯 번째는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재해 또는 심장 질환에 의한 재해 이런 식으로 나눠 쓰게 된다면 오답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암기하실 땐 출제, 운, 뇌, 업, 출제, 운, 뇌, 업으로 암기하시되 예를 들어 우리가 무재해에 대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출제, 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출제, 운이 없어. 그러면 저희가 출제, 운이 없다는 경우면은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뇌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래서 출제, 운, 뇌, 업, 출제, 운, 뇌, 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 1회, 19년 1회, 20년 3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 중지 또는 굴착도 원상 매립은 제외한다. 여기서 보일링 현상이란 사질토 집안에서 수두차에 의해 토류벽 안쪽으로 물이 끓어오르듯 솟아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굴착 배면의 지하 수위를 낮추면 됩니다. 이 지하 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죠. 두 번째로는 해당 토류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한 이 정도로 더 깊게를 하면 어느 정도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토류벽 선단에 코어 및 필터를 설치하면 이 보일링 현상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을 암기하실 땐 굴토토, 굴착하면은 토를 2번 한다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4년도 1회, 그리고 22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페일세이프, 두 번째는 풀프루프. 첫 번째 페일세이프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페일은 실수. 어떤 실수? 기계의 실수. 그리고 세이프는 안전을 의미하니 이것을 풀어서 쓰면은 기계의 실수가 있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프루프가 있는데
풀이 바보. 그리고 프루프가 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풀프루프를 자체를 직역하자면 바보 멍청이도 할 수 있는 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기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N은 기계가 포인트고 N은 인간이 포인트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4년 1회, 20년 4회, 22년 1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타워 크레인의 작업 계획서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여기서 법규 문제이므로 타워 크레인의 작업 계획서 내용으로는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두 번째는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세 번째는 작업도구, 작업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네 번째로는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다섯 번째로는 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법규 문제이므로 타워 크레인의 종류, 따로 타워 크레인의 형식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암기하실 땐 타설, 작작지, 타설 작작지로 암기하시고, 예를 들면 이 타워 크레인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이 타워 크레인 설치 작작 지지해라. 그래서 타설 작작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총 10년간 딱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첫 번째 사업주의 의무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의 의무와 1번 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각각 2가지씩 쓰라고 했으니 사업주의 의무는 2번 항이 길기 때문에 제외하고 1번 항, 3번 항만 암기하셔도 되고, 여기서 만약 나중에 사업주의 의무 3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번 항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회, 총 10년간 딱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1년 또는 2년 기간 내에 이행평가를 할 수 있다. 법규인이 암기를 해주세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14년 1회, 18년 1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휴먼 에러에서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와 원인에 의한 분류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로는 생략 에러, 수행 에러, 시간 에러, 순서 에러, 불필요한 에러가 있으며,
원인에 의한 분류로는 1차 에러, 2차 에러, 지시 에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를 종류 5가지를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 표를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16년도 1회, 17년도 2회, 그리고 22년 1회는 이 생략 에러와 수행 에러에 대한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으니 꼭 이 해당 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4년 1회, 총 10년간 딱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직렬이나 병렬 구조로 단순화될 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의 신뢰도 또는 고장 확률을 평가하는 기법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는 사건 공간법, 두 번째로는 경로 추적법, 세 번째로는 분해법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암기하실 때 사경분, 사경을 헤매다 분해된다, 사경분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4년 1회, 16년 3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사항, 다음 보기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대한 설명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어장치로 A-1으로 해당한다.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문제는 신호등으로 생각하시면 정상 동작할 때는 초록불, 위험 표시는 빨간불로 하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의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의 종류에 대한 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광전자식의 A-1, A-2는 해당 내용으로 구분하시고, 양수조작식의 B-1, B-1은 이제 유공합 밸브식, B-2는 전기식 버튼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암기하실 때 광, 양, 가, 손, 수, 그리고 A, B, C, D, E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와 같은 유형은 14년도 1회, 14년도 3회, 21년도 1회, 23년도 3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인체의 저항은 5000ohm이고 전압이 100V인 충전 부분에 작업자의 물에 젖은 손이 접촉되어 감전 후 사망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심실세동 전류. 처음에 이제 지문에서 작업자의 물에 젖은 손이 접촉되어, 즉 물에 젖은 경우 건조시보다 저항은 25분의 1 감소된다. 해당 포인트를 짚고 이제 저항값이 5000ohm이었으니까 5000 곱하기 25분의 1, 200ohm이 나오고, V는 IR, ohm의 법칙 공식에서 이제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I는 R분의 V, 구한 R, 그리고 지문에 주어진 100V를 대입하면은 0.5A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소문제를 보시면 단위가 mA이기 때문에 단위 변환을 해주시면은 500mA가 됩니다. 여기서 1m가 1000ml인 개념
있습니다. 똑같이 1A는 1000mA이고 이것을 비례로 하면 0.5A는 500mA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전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심실세동 전류의 공식이 I는 R분의 V 말고도 I는 루트 T분의 0.165A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구한 심실세동 전류 단위가 mA이기 때문에 이 해당 공식을 mA로 고려하면은 전류는 루트 T분의 165mA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전 시간 T에 대한 공식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루트 T를 이제 I랑 자리를 바꾸면서 양변에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루트랑 제곱이 띄어져서 이제 T만 남는 공식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심실세동 전류를 500mA로 이미 구했기 때문에 해당 심실세동 전류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109초가 나오게 됩니다. 지문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해서 0.109초라고 한 거지. 이제 저희 필답형 시험지를 펴보게 되면은 이제 규칙상 일반적으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 조건이 없었다면은 0.11초라고 해야 정답 처리가 되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4년 1회 기출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목감기 이슈로 인해 목소리 퀄리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